예, 방님. 실상과 현상. 아,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음, 자, 현상이란 뭡니까? 지금 우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어떤 예를 들면은, 이 보이죠? 느껴지죠? 근데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자, 이런 모양과 색깔. 그래서, 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형색이라고 그럽니까? 형색. 모양과 색깔로 보이죠? 바로 이렇게 모양과 색깔처럼,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들리는 소리의 내용으로 들리죠? 자, 느껴지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느낌의 내용이죠. 간지럽다, 따뜻하다, 아, 이런. 또, 냄새는 어떻습니까? 냄새는 고소하다, 아, 그, 뭐, 역하다, 이런 냄새의 내용이죠. 맛은 어떻습니까? 달다, 쓰다, 맵다, 어? 자, 이렇죠.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알아지는 것은, 자, 생각의 내용이죠. 그리고 어떤 의도의 내용이죠. 저걸 팍 때려 죽여. 저걸 어떻게,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이렇게 이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이것이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현상도 있지만 들리는 현상도 있고 냄새라는 현상도 있고 맛이라는 현상도 있고 이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이것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령 이러죠. 요즘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망막에 맺힌 상과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보이는 내용이 같지 않다라고 그러죠. 같지 않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망막에 비친 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아, 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걸, 보이는 것으로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소리로 봅시다. 자, 우리 고막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의 인식이 고막으로 되는 거죠. 고막에서 소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고막이라는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큰 북을 앞에 두고 옆에서 어떤 큰 그 뭡니까? 이 스피커를 장치해 놓고 거기서 큰 소리가 나면은 큰 소리가 계속 나면은 옆에 있는 북이 어떻게 되죠? 북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북에 진동이 일어나요. 응? 자, 바로 고막은 요 북과 같아요. 요 북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의 내용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 북에 소리의 내용은 없죠. 소리의 내용이 없습니다. 북에다가 사람의 말로 크게 이야기를 이 스피커를 볼륨을 최대한 키워서 하면은 북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고막은 그렇게 인식돼요. 뭡니까? 그 북이 소리의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소리의 내용이 없죠. 북의 이 진동에는. 자, 그래서 바로 요 북의 어떤 진동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소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소리의 실상.
자, 이거는 내용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내용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보이는 것도 이 고막의 경험, 망막의 경험도 그러합니다. 고막의 경험이 그렇고 망막의 경험도 그러합니다. 코의 경험도 그러하고 혀의 경험도 그러하고 몸의 경험도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생각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미지. 자, 우리는 생각이 스토리로 어떤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러나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미지의 경험입니다. 이미지. 자, 그런데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사진을 쫙 찍어 놓으면은 요걸 이미지라 그랬죠? 요걸 이미지라 그런 겁니다. 생각은 굉장히 동적으로, 내용은 동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바로 이런 정적인 겁니다. 이거 뭐라고 그럴까? 근데 생각의 내용은요, 뭡니까?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죠.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들림은 그냥 소리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데, 생각은 소리라는 것이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어떤 형상이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맛이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 들림이 있고, 보임이 있고, 느껴짐이 있고, 맛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알미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석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실제의 경험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해석이죠. 해석이라는 것은 실제의 경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카메라의 상태에 따라서 사진이 다 다른 것과 같아요. 카메라의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진이 선명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좀,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흐릿하게 되는 거죠. 만약 아주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지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사진일 수도 있죠. 근데 또 아주 좋은 또 카메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이것이 너무나 빠른 카메라면은 또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찍히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의 내용은 경험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실상을 이야기하고, 실상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 내용은 실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소리의 실상은 바로 고막의 어떤 그런 경험처럼 우리가 어떤 소리의 내용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내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자, 바로 그러한 경험, 그렇게 경험된 내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경험은 되는, 즉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있는,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이런 것. 이것을 실상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의 어떤 진동 같은 소리라고 하는 이 파동이 와서 닿았을 때 진동과 같은 이런 건데, 이것이 가령 어떤 실상이라면은 실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바로 생각의 내용으로, 뭡니까? 무슨 말, 어떤 소리, 자, 이렇게 내용적으로 인식이 되죠? 내용적으로 인식이 되죠?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이걸 현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은 바로 북의 진동과 같은 이것이 경험 사실이죠. 말은 진동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진동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찰나찰나의 그것이
가령 진동 같은 현상,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현상인데, 그것 또한 현상인데, 자, 그 경험의, 뭐라고 그럴까, 미분이라고 그럴까, 아주 그것을 이 찰나의 경험으로, 찰나로 가면 갈수록 어떤 진동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지만은 어떤 가령 뭔가가 경험되는 바로 그러한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짐이죠. 일어나고 사라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작용이다. 바로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작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 스위치가 붓고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어나고 사라짐인 거예요. 내용도 없고 무게도 없고 형상도 없고 부피도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그냥 경험,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짐의 경험, 바로 이 경험, 이것이 바로 실상의 경험인 거예요. 자, 모든 실상은 바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실상이기 때문에 경험 또한 일어나고 사라짐의 경험, 이것일 뿐이죠. 자, 제가 아까 부부의 진동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짐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진동이라 이름한 것도 어떤 조건하에서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어나고 사라짐의 경험이 어떤 이런 내용적으로 어떤 소리다라고 내용적으로 인식이 되든 진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적으로 인식이 되든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자, 바로 실상과 현상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전부 다를 표현했어요. 자, 박님. 용의 정의라는 것은요, 박님. 그것은 백날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가령 이와 같아요, 박님. 사과 맛은, 달콤, 새콤합니다. 라고 만약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사과의 맛은 달콤, 새콤하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박님은, 그러면, 사과의 맛은 달콤, 새콤한 것이 사과의 맛이야. 사과 맛, 달콤, 새콤. 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그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이야기해줘도 박님이 도대체 달콤, 새콤하다는 것이 또 뭔지를 아나요? 사과를 먹어봐야, 요러한, 요 맛, 요 경험, 요 맛의 경험을 달콤새콤함이라고 했구나.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달콤새콤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말로 표현되든 말만 가지고는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박님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사과 맛은 달콤새콤해 라고 하는 이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박님한테는. 자, 그래서 실상과 현상이란 이 말이 가리키는 그것이 무엇인가 또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중도라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 스스로 분명 자명하게 되게 되니까, 자, 그렇게 직접 확인을 하세요, 박님. 김직원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통 어떻게 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동네 사람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그러죠. 어디 장에 가세요 그렇죠. 뭐 건강 어떠세요 그러죠. 예, 가령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하죠. 똑같이 대해요. 가령 그냥 서로 대하듯이 똑같아요. 자, 혹시 무엇을 묻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해보세요. 김지금님, 혹시 그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야단법석 시간이죠. 어제는 해우소 시간이죠.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라는 거죠. 예,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해우소는 삶의 괴로운 경험을 나누는 거고, 그 괴로움이 왜 괴로움이 경험되는지,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괴로움의 원인이나 괴로움 벗어나는 길은 어떤 이치적이라기보다는 현상적으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는 이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현상적인 경험이 현상이 사실이라는 착각 속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이치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그쪽에 어떤 삶의 괴로움이 경험된 사람에게는 바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치 또한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우소에는 이치를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현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즉 이치를 현상적으로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야간법석은 자, 오히려 현상을 이제 이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현상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뭡니까?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우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자, 어떤 이치를 알고자 하고, 그래서 수행에 관심이 있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금님. 그러면 혹시 좀, 김지금님이 이 어떤 질문에 대한 좀 비슷한 대답이 됐나요? 예. 근데 박님, 아, 과거의 경험이라고 해도 가령 현상을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의 경험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치가 분명하면은 어떻습니까? 현상을 사실이라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지 않고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여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상의 경험에 의해서 뭐라고 그럴까, 모든 경험이 그렇지는 않죠. 모든 경험이 현상의 경험이라고, 과거의 경험이 전부 바로 어떤 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상에 대한 이런 자각,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응? 그래서 바로 현상이다, 상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머금이 없는, 그것은 그냥 이 귀로 들어와서 이 귀로 빠지는 것 같은 그 현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는 이런 경험이라면은 아, 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런 과거의 경험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실상의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실상의 자각에 의해서 현상에 얽매임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박님. 자, 바로 요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의 경험으로 인식되는 것을 다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치를 모르는 현상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인식되는 모든 것은 다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직원님, 예, 예, 그런 것 같습니까?
예. 뭔가 괴롭다고 한다면은 이야기를 해주죠. 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묻거나 또는 괴롭다고 하거나 이상하다라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요. 김지감이. 김지감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지감이 이치를 몰라서 하는 대화지만은 예를 들어서 괴로워서, 야,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 괴로워 죽겠다, 이러면은 이야기를 하고, 또,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알고 싶다, 이러면 이야기를 해주죠. 응? 자, 그렇게 해서 뭔가를 묻든가 묻지는 않아도, 어떻게 괴로움에 벗어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 그냥, 몰라서 하는 대화나, 그러면 그냥 현상적으로, 똑같이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대화해요. 예, 박님. 알 것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스스로 분명해야 돼요. 자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바로 중도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 보시면은 스스로 자명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확인이 돼야, 그렇게 자명해야 분명한 거지. 알 것 같다. 이것은 모르는 것보다 사실 모르겠는데요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 것 같다. 그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알 것 같다 그래요. 나중에는 그래요 이래요. 아는 그냥 이 안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아니 안다. 이렇게 대접버려요. 그럼 이게 그냥 관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거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음, 사과 맛, 내가 보니까 달콤, 새콤하더라. 그러면 이제, 사과 맛은 달콤, 새콤하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사과 맛은 달콤, 새콤해요. 아니,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제 점점 사과 맛은 달콤, 새콤해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이것은 실제의 맛을 모르면서 사과 맛을 맡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과 맛을 모르는 거죠. 박님, 바로 그런 것인 겁니다. 이 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김지검님 됐습니까? 아니면은 미흡하면은 더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박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른다라는 자각, 무지의 자각이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입니다. 바로 그 자각이 없다면은 실제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 만상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중도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자각이 없으면은 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즉 우리는 사과 맛은 달콤새콤해라고 그러면 마치 사과 맛은 달콤새콤하대. 그럼 학교 시험은 그렇게 보죠. 학교 시험은 이 맛을 서로 연결하세요. 이래놓고 사과 달콤새콤, 배 뭐 시원 뭐 달콤 이래서 사과 달콤새콤으로 연결하고 배 시원 달콤 이렇게 연결하면 맞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치적으로는 맞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사과 맛을 달콤새콤하다라고 외워서 사과 맛은 달콤새콤 하는 것이 실제 사과 맛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사과 맛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요즘 도시에 사는 애들은 그 시골에서 실제로 그 쌀이 열리는 벼를 본 적이 없죠. 그런데 학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벼를 배웁니다. 쌀이 열리는 그 벼에 대해서 사진도 있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엄마 나 오늘 쌀 열리는 그 벼 배웠다. 나 이제 그거 안다. 이래. 예. 그리고 옆에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벼의 사진은 어떨 때 벼라는 것은 어떻게 크죠? 제일 처음에 벼라고 하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조금씩 커가지고 더 커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벼가 열려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색깔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그 과정이 다 다르죠. 그럼 사진은 그러면 전 과정을 다 찍어서 보여준다면 또 몰라. 그런데 벼라는 사진이 어떻게 통상 있죠? 되게 추수할 수 있는 그때의 사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벼를 안 대요. 그래서 부모하고 이제 저 시골에 갔어요. 그런데 여름에 갔네요. 여름 방학 때 부모가 갔는데 옆에 논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물었어요. 야, 저게 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저게 뭐야, 엄마? 이 벼야. 이게 너 벼 배웠다며? 벼 안다며? 이게 벼야. 쌀 열리는 벼야. 에이, 엄마는 뭐 유치원도 제대로 안 나왔나? 어디 유치원도 안 좋은 유치원에 나온 모양이네. 예? 벼는 이렇게 노랗고 이렇게 해서 이 쌀이 이렇게 쌀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 이게 벼지. 이게 무슨 벼야?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안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과 맛은 달콤새콤해 또는 뭐라고 표현하든 아무리 사과 맛을 잘 정교하게 표현한들 그 표현을 들어서 사과 맛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실제 사과 맛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예, 이 점이 자각된다면은 어떠한 말들을 붙잡고서 안다 모른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 달콤새콤하다는 이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달콤새콤하다고 표현되는 실제 맛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실제로 먹어봐서 그 맛을 경험되는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점을 잊어버리시면은 바로 모든 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그것을 마치 실제로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와 같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박님, 그 점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박님. 결코 상대의 그 실제 경험을 알 수가 없죠. 실제 경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해석으로 상대방이 그럴 거다라고 추측하거나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건데, 그것은 사과 맛을 달콤 새콤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박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은 바로 항상 상대방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겉돌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맛의 과일은 단 두 개도 없죠? 예. 똑같은 과일 맛을 가진 과일은 없어요. 다 다른 겁니다. 어떤 과일도 다 달라요. 그러니 사과 맛은 이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사과도 맛이 다 다르죠. 똑같은 맛을 가진 사과 이런 거 없어요. 예, 박님. 자, 마서 실상을 안다는 경험을 서로가 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자, 박님, 한 말씀해 보세요. 마서 실상을 안다는 경험은 어떤 겁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해 봅시다. 맛의 실상이 뭡니까? 맛의 실상이 뭡니까? 그렇죠. 같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죠. 같은 과일을 두 번 다시 먹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의 과일도 매, 매 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과를 통째로 입에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씹어서 그때마다 다 달라요, 또. 방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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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전한 중도의 맛이 뭔가요? 온전한 중도의 맛은 다 다르죠? 똑같은 것은 단 한순간도 없죠? 이게 중도의 맛입니다. 그러니 중도의 맛은 뭐죠? 어떤 것의 맛은 이래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왜? 단 한순간도 똑같은 맛이 없으니 다 다르니 그 맛을 가지고 다른 맛을 규정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중도의 맛입니다. 중도의 맛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으로 뭔가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경험은 그 경험으로 끝나는 이게 중도의 맛입니다. 윤성경님. 박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님. 좀 더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매 순간의 경험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경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다른 경험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다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는 이것이 생각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그 경험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으로 지금의 경험을 그 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으로 지금의 경험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경험을 중도라 이름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경험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생각이란 그 경험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의 내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주다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도가 되는 거예요. 박님. 윤성중 님도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대답일 수가 있겠지요? 윤성중 님?